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야기 중에 수억 년, 수백만 년 같은 어마어마한 시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처럼요. 우리는 이런 숫자들이 아주 확실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그 거대한 시간이 사실이라기보다는 증거를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이나 가정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와 정말 오래됐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깐만 이게 그렇게 오래될 수가 없는데?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에이 설마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오랜 연대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강력한 4가지 증거를 통해 왜 수백만 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이 정말 흔들림 없는 사실인지 아니면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한 가설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공룡 화석에서 발견된 아주 뜻밖의 것입니다. 바로 연부 조직이에요. 2005년에 메리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뼈 화석에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6,800만 년 전의 것이라는 뼈 안에서 아직도 유연성이 남아있는 혈관 조직과 혈구처럼 보이는 구조를 찾아낸 거예요. 이건 과학계를 정말 충격에 빠뜨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과학적 계산으로는 생물의 몸을 이루는 단백질이나 유기물은 그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거든요. 수백만 년은커녕 수십만 년만 지나도 완전히 분해되어서 사라지는 게 정상이니까요. 화석이라는 건 원래 생물의 흔적이 광물로 완전히 대체된 돌이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 말랑말랑한 혈관이라뇨. 이게 왜 문제일까요? 단백질 같은 유기물질은 미생물이 분해하지 않더라도 화학적으로 스스로 붕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의 발견 이후 이런 사례는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공룡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하는 가령 5억 년이 넘었다는 해양생물 화석에서도 연부 조직이 발견되고 심지어 11억 년 전의 것이라는 암석에서는 포르피린이라는 물질이 발견됐죠. 포르피린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 광합성 할 때 쓰는 엽록소의 핵심 부품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유기화합물이죠. 11억 년이라는 상상도 못할 시간 동안 이 복잡한 부품이 어떻게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과학자들도 이 불편한 증거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거 공룡 혈관이 아니라 나중에 뼈에 스며든 박테리아가 만든 바이오필름일 거야. 하지만 나중에 추가 연구를 해보니 박테리아는 절대 못 만들고 오직 척추 동물만 만들 수 있는 콜라겐 같은 특정 단백질이 확인되었어요. 이 주장은 힘을 잃었죠. 아마도 혈액 속의 철분이 방부제 역할을 했을 거야. 이것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만약 철분이 그렇게 강력한 방부제라면 우리 혈액은행에서는 왜 혈액을 냉장 보관해도 몇 주밖에 보관하지 못할까요? 요즘에 대두되는 최신 아이디어는 토스트 가설이에요. 우리가 빵을 구우면 당과 단백질이 엉겨붙으면서 갈색이 되고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화학 반응이 유기물을 보호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토스트가 수백만 년 동안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주장 역시 실험실에서 제대로 입증된 적이 없고 단백질이 망가지는 다른 과정들을 어떻게 막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해요. 결국 이 증거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 수천만 년을 버틴 것 같아? 하고 말이죠. 두 번째 증거는 탄소 14입니다. 이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에 쓰이는 물질이에요. 원리는 간단해요. 모든 생물은 살아있는 동안 공기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탄소 14를 몸 안에 받아들여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탄소 14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생물이 죽는 순간 이 탄소 14 섭취가 멈추고 몸 안에 있던 탄소 14는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며 사라지기 시작해요.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작동하는 것처럼요. 이 탄소 14의 반감기는 약 5730년이에요. 5730년이 지나면 절반이, 또 5730년이 지나면 그 절반의 절반, 즉 4분의 1만 남게 되죠. 계산을 해보면 10만 년 정도만 지나도 그 어떤 시료에서도 탄소 14는 단 하나도 검출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완전히 0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백만 년, 심지어 수억 년 전의 것이라고 주장되는 지층에서 채취한 시료들에서 탄소 14가 계속 검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천만 년 전의 것으로 측정된 현무암 사이에서 발견된 불에 탄 나무 조각에서도 2억 3천만 년 전의 것이라는 사암 지층 속 나무 화석에서도, 심지어 다이아몬드에서도 탄소 14가 검출되었어요. 이 시료들은 수억 년 되었다고 하니 탄소 14가 0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에이, 그거 실험 중에 오염된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현대의 연대측정연구소는 이런 오염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정교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검사 결과 검출된 탄소 14는 외부 오염이 아니라 시료 본래의 것임이 확인되었죠.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5억 년 전 지층에서 나온 석탄이든 1억 년 전 지층에서 나온 나무든 5천만 년 전 지층에서 나온 화석이든 그 안에서 검출되는 탄소 14의 양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지층들이 정말 수억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쌓였다면 오래된 지층일수록 탄소 14가 훨씬 적거나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다들 비슷한 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실은 이 지층들이 어쩌면 수억 년의 간격을 두고 쌓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정말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퇴적 속도와 화석의 존재 자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동물이 죽어서 들판에 쓰러져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고 박테리아가 분해하고 뼈는 흩어져서 몇 달 안에 사라져버릴 거예요. 화석이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은 빠른 매몰입니다. 물고기가 비늘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발견되거나 공룡이 싸우는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된 것처럼 엄청난 양의 진흙이나 모래가 우악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덮어버려야만 화석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교과서의 계산을 따라가 볼게요.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들은 약 5억 4,100만 년 동안 쌓인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평균 두께는 약 2km입니다. 간단한 나눗셈을 해볼까요? 200만 mm를 5억 4,100만 년으로 나누면 1년에 쌓이는 퇴적물의 양이 나옵니다. 그 값은 1년에 약 0.004mm예요. 0.004mm. 감이 오시나요? 이건 종이 한 장 두께의 25분의 1에 불과한 속도예요. 1년에 종이 25분의 1장 두께의 흙이 쌓이는 속도로 어떻게 거대한 공룡이나 나무를 썩기 전에 묻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어떤 실험에서는 작은 악어를 진흙에 묻어 화석화 과정을 관찰했는데 악어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한 번에 최소 20cm의 진흙이 덮여야 했다고 해요. 1년에 0.004mm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20cm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화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그 지층이 수억 년 전에 걸쳐 천천히 쌓인 것이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에 격렬한 사건들로 인해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네 번째 증거는 세 번째와 연결됩니다. 바로 생물교란의 부재예요. 생물교란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갯벌이나 흙 속에 사는 생물들, 조개, 갯지렁이, 개 등이 흙을 파헤치고 휘젓는 활동을 말해요. 바닷가 갯벌에 가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조개들이 모래 속을 파고들며 살잖아요. 화석 기록에 따르면 이런 생물들은 무려 5억 년 전
캄브리아기 때부터 존재해 왔어요. 자, 여기서 다시 수억 년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만약 1년에 0.004mm라는 느린 속도로 5억 년 넘게 퇴적물이 쌓였다면 그 시간 동안 흙 속에 살던 수많은 생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걔네들은 모든 퇴적물을 수천, 수만 번은 팠다가 섞었다가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지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맞아요. 모든 경계선이 흐릿하게 사라지고 완전히 뒤섞인 비빔밥 같은 모습이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랜드 캐니언이나 고속도로 옆 절개지를 보세요. 우리는 마치 칼로 자른 듯 선명하고 뚜렷한 시루떡 같은 지층 경계선을 봅니다. 이 선명한 경계선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증거예요. 이 시루떡 지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래층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리고 생물들이 흙을 파헤칠 틈도 없이 다음 지층이 엄청난 속도로 와서 쿵 하고 덮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4가지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첫째, 화학적으로 수천만 년을 버틸 수 없어야 할 유기물들이 자꾸 발견되고 있어요. 둘째, 10만 년이면 사라져야 할 탄소 14가 수억 년 되었다는 시료들에서 그것도 비슷한 양으로 발견되고 있죠. 셋째, 화석은 빠른 메모를 필요로 하는데 수억 년으로 계산한 퇴적 속도 1년에 0.004mm로는 아무것도 묻을 수 없어요. 넷째, 수억 년 동안 생물들이 섞어 비빔밥이 되었어야 할 지층이 놀랍게도 시루떡 상태로 남아있어요. 이 증거들은 모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수백만 년이라는 거대한 시간표와 어딘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증거들에 대해 주류 과학계에서도 여러가지 설명과 반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혹시 우리가 수백만 년은 당연한 사실이다 라는 안경을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어서 이처럼 명백하게 이상한 증거들을 애써 무시하거나 복잡하게 짜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정한 과학은 왜라고 질문하고 기존의 이론에 맞지 않는 증거를 용감하게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